전통 있는 한옥마을부터 다양한 맛집과 특색 있는 카페, 봄 시즌엔 벚꽃 명소로도 유명한 전주. 다른 관광지와는 다르게 한적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와 관광지 간의 이동 시간도 짧고 여행 동선도 좋아 연간 관광객이 10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관광지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전주 여행을 더욱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여행 코스와 맛집, 카페, 숙소, 벚꽃 명소 추천까지 리뷰를 해보며 추천해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전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소 중 하나인 한옥마을. 한옥마을은 약 700여 채가 넘는 한옥들이 밀집되어 있는 대규모 마을입니다.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사는 마을과 관광지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길거리 음식부터 맛집, 카페, 관광지까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한옥마을을 구경하기 전에 한옥마을 왔으면 전통의상 체험도 같이 해줘야겠죠? 저는 비빔 한복이라는 곳에서 전통의상 대여를 했는데요. 이곳은 한복부터 옛날 7, 80년대 교복, 경성 의복까지 다양한 의상들이 모여 있어서 다양한 전통 의상을 대여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한옥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은 편입니다. 옷 갈아입었고요. 좀 둘러보다가 이 경성 의상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입어봤어요. 한복은 좀 많이 입어봤고 약간 이런 의상도 새로운 것 같아서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어떤가요? 그리고 여기는 전통의상 대여를 하면 실내에서 셀프 사진도 무료로 촬영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10장을 셀프로 찍으면 되고 사진을 촬영하고 찍은 사진은 저희가 한옥마을을 관광하고 오는 동안 보정도 해주시기 때문에 전통의상 체험이 끝나면 사진도 무료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한옥마을에서 가장 많이들 방문하는 장소가 바로 경기전인데요. 이곳은 조선을 만든 왕인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신 장소입니다. 조선 역사의 숨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경기전은 조선 왕조의 시작을 느낄 수 있는 전주의 핵심적인 역사 공간입니다. 13,000평의 꽤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가볍게 산책도 하면서 조선의 역사를 둘러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전주에서 전통 의상을 입고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으시는 장소 역시 대다수가 이곳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3,000원이고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입장료가 무료이니 운영 시간과 입장료 잘 참고하셔서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경기전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묶어서 방문하기 좋은 전동성당도 있는데요. 1914년에 완공되어서 100년이 넘는 역사를 보유한 전동성당은 웅장하고 유럽풍의 큰 인테리어 덕분에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3대 성당으로 손꼽힐 정도로 인기가 많은 관광 명소입니다. 약간 성동은 명동성당 같은 느낌도 비슷하게 나고 주변은 용산공원 같은 느낌도 나서 구경하면서 산책하면서 인증샷도 찍기 좋은 장소입니다. 성당 안쪽은 실제로 가톨릭 신자들이 예배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미사 시간에는 관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사 시간 사전에 잘 확인하셔서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장소는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동물원이자 벚꽃 명소로도 유명한 전주 동물원입니다. 이곳은 8, 90여 가지의 종류, 430여 마리의 동물들과 56,000평의 넓은 공간 덕분에 다양한 동물들도 구경을 하고 벚꽃을 보면서 산책을 할 수도 있는 장소인데요. 전주동물원은 단순한 전시나 관람을 위한 역할을 넘어서 야생에서 다쳐서 날 수 없어서 야생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독수리, 웅담 채취 목적으로 사용되던 반달 가슴곰, 개인이 애완용으로 기르다 유기한 여우 등등 생크추어리로서의 역할 또한 일부 수행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웃겨. 왜 미어캣 마냥 그러고 있어? 아, 미어캣이지. 그리고 봄 시즌에는 벚꽃 명소로도 유명한 장소이기 때문에 벚꽃길을 따라 걸으면서 벚꽃 구경도 하면서 인증샷도 남기기 너무 좋은 장소입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완전 만개하기 전이었는데도 굉장히 많은 벚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3,000원으로 넓은 공간 대비 저렴한 편이고 입장 마감은 종료 1시간 전까지이니 운영 시간과 입장료 잘 참고하셔서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장소는 한옥마을 내에 위치한 전주 난장입니다. 이곳은 7, 80년대 한국의 레트로 감성을 생생하게 재현한 체험형 박물관인데요. 옛날 학교부터 옛날 문방구, 옛날 비디오방, 추억의 오락실, 옛날 카메라와 옛날 휴대폰, 옛날 군대 내무반, 옛날 한약방, 옛날 다방, 고고장 등등 약 70여 가지가 넘는 테마의 공간들을 실내외로 다양하고 생생하게 재현해 놓은 공간입니다.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네. 한번 당겨보고, 땡겨요? 한번 당겨봐. 당겨라. 둘에 박아. 오, 차게 당겨라. 오, 무거운데? 이 올려라, 쭉. 자, 스톱.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딱 놓고 만세. 하나, 둘, 떨어뜨려? 셋 놓고 만세.
나오세요. 저쪽도 나오세요. 우와 고구마다.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여기 진짜 만드신 거네. 와. 따뜻해. 맛있다. 군고구마인데? 이거 이제 DJ다. 1999. 이거 이제 옛날 분노 표출할 때 전화하다가 뭐? 됐어! 이렇게 요거를 이제 먹이를 주는 거구나. 먹어? 우와. 먹어? 우와, 닭이 콩나물을 먹는구나. 아, 요거는 진짜 먹을 수 있는 건가 봐. 야, 7, 80년대에도 계좌이체가 됐구나. 여기 지금 문 닫긴 했는데 카페는 실제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안에는 약속 다방이라고.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달고나 체험도 할 수 있고 커피도 팔고 있어요. 여기 4층이 마지막 코스인데 이렇게 올라오면은 한옥마을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가볍게 구경하기도 괜찮아요. 전망이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전주 난장의 입장료는 성인 기준 7,500원입니다. 그리고 난장은 실내 공간도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광지가 야외인 전주에서 만약 날씨가 안 좋거나 비가 온다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볼 관광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소는 청현루입니다. 청현루는 한옥마을 근처에 있는 전통 누각인데요. 이곳에서 전주천을 바라보며 가볍게 산책하거나 휴식하기 좋은 공간입니다. 낮에도 예쁘고 밤에도 불이 켜져 예쁜 공간이기 때문에 언제든 가볍게 방문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주천 쪽으로 내려와서 산책로를 걷거나 돌다리 쪽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멋져서 한적하게 산책하면서 관광하기 좋은 곳입니다. 다음 장소는 한벽터널입니다. 한벽굴이라고도 부르고요. 청현루와도 가까워서 묶어서 방문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여기가 이제 25이래. 여기가 이제 25, 21 촬영지입니다. 드라마. 여기서 이제 나이도랑 백이진이 막 싸우고 뭐 지지고 볶고 할 때 많이 나오던 곳. 여기가 원래 철도였는데 철도를 이제 철거를 하고 차가 지나다닐 수 있게 터널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쯤에 오면 이렇게 푸릇푸릇한 감성을 느낄 수 있고요. 앞에 호수와 산책로도 있기 때문에 드라마를 재밌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가볍게 산책하면서 구경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You are my starlight, you are my sunshine. 너가 무엇을 원하든. 다음 장소는 덕진공원입니다. 덕진공원은 넓은 연못인 덕진호를 품고 있는 공원으로 산책로가 있어서 한적하게 산책하며 구경하기 좋은 장소인데요. 덕진공원 호수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연화정 도서관은 무료로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라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요. 도서관 내부도 한옥 감성의 고즈넉한 느낌이고 책도 무료로 읽을 수 있는 데다가 도서관 안쪽에서 바깥을 바라보는 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책도 읽고 자연과 호수도 바라보면서 여유롭게 휴식 취하기 너무나 좋은 공간입니다. 사실 덕진공원의 절정은 연꽃이 필 때인데 6월에서 8월 사이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멋진 연꽃들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몰 시간에 가서 일몰 구경하기에도 좋고 전체적으로 산책하기에도 좋고 한적하고 여유로운 공간입니다. 다음 장소는 기지제 수변공원입니다. 기지제 수변공원은 전주 덕진구 쪽에 있는 기지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산책형 수변공원입니다. 여기가 1934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기지제라는 이름이 배틀처럼 생긴 연못 같다고 해서 기지제라는 이름으로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원 자체가 한 1.7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 바퀴 돌면서 산책하기 좋게 공원이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간에도 이렇게 불이 밝은 이유가 야간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불을 밝혀놨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지제 수변공원에 야경을 예쁘게 볼 수 있는 카페가 있는데 추천드리자면 이곳은 5층 높이의 높은 곳에서 커피와 디저트를 먹으면서 기지제 수변공원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이 진짜 압도적이네요. 카페 이름은 카페 오아이고 카페 메뉴도 무난한 편이고 카페 내부도 한적하고 여유로운 공간이라서 커피 마시면서 창밖 뷰를 구경하며 여유있게 쉬기 너무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다음 장소는 물짜장 맛집으로 유명한 노벨 반점입니다. 일반적인 짜장의 검은색이 아닌 붉은색의 짜장면이라서 이색적인 음식인데요. 물짜장은 춘장 대신 간장과 고춧가루를 넣고 만들어서 색이 빨간색입니다. 우와. 바로 먹어야겠다. 좀 분다. 맛있다.
진짜 딱 약간 짬뽕이랑 울면 사이야. 맛은 일반 짜장과는 다르지만 먹는 식감 자체는 또 짜장면과 비슷해서 오묘한 맛이더라고요. 그리고 볶음밥과 탕수육도 같이 시켰는데요. 탕수육은 정말 바삭바삭하고 갓 튀겨져서 맛있었고, 볶음밥도 간도 딱 적당하고 맛있었습니다. 참고로 탕수육은 주말 공휴일에는 주문이 불가능하고 평일은 오후 2시 이후부터 주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볶음밥 같은 경우도 하루에 15인분만 주문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장소는 물갈비 맛집으로 유명한 자매갈비 전골입니다. 자매갈비 전골은 신선한 갈비에 아삭한 콩나물과 당면을 듬뿍 넣어서 자작하게 끓여 먹는 음식인데요. 갈비를 단순하게 구워 먹는 방식에서 벗어나 끓여 먹는 신선한 방식으로 전주에서 인기가 많은 음식입니다. 먹어볼까? 오. 와, 이 물이랑 육즙이 장난 아니네. 콩나물이랑 이런 거 들어가니까 진짜 맛있다. 적당히 엄청 맵지도 않고 기본 맛인데 맛있어. 씹었을 때 부드러움이 너무 좋다. 뻑뻑함 그런 게 1도 없어. 고기를 다 먹고 볶음밥까지 먹어주는 건 한국인 국룰이겠죠. 볶음밥을 추가하면 이곳은 부추를 넣어서 부추 볶음밥으로 볶아주셔서 볶음밥까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평일에는 대기시간이 긴 편은 아니지만 주말 같은 경우에는 웨이팅이 있을 수 있어서 테이블링 앱으로 미리 원격 줄서기가 가능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웨이팅 미리 걸어 놓으시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주 사람들은 비빔밥 안 먹는다고 하지만 저희는 관광객이니까 먹고 싶잖아요. 다음 장소는 비빔밥 맛집으로 유명한 가족회관입니다. 이곳은 10년 넘게 연속으로 블루리본을 받고 있는 비빔밥 맛집인데요. 메뉴는 기본 전주 비빔밥과 전주 육회 비빔밥이 있는데 저는 전주 육회 비빔밥으로 시켜봤습니다. 주문을 하면 이렇게 한정식 같이 열첩의 반상과 넘쳐 흐를 것 같은 계란찜을 같이 세팅해 주십니다. 국물로는 콩나물국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너무 좋다. 보통 비빔밥집은 이렇게 반찬이 엄청 많지 않잖아. 그냥 비빔밥만 주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완전 한정식처럼 한 상을 차려주시네, 반찬을. 그리고 메인 메뉴인 전주 육회 비빔밥입니다. 다양한 재료의 반찬들과 육회 그리고 청포묵까지 넣어주십니다. 간도 너무 짜지도 맵지도 않고 적당하고 다양한 재료들과 육회 그리고 청포묵과의 조화가 잘 어우러져서 맛있는 맛이었습니다. 다음 장소는 조점래 남문 피순대입니다. 피순대로 순대국밥을 만드는 식당인데요. 피순대는 선지와 당면, 채소, 고기로 만들기 때문에 일반 순대보다 식감이 더 촉촉하고 묵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은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국물은 적당히 얼큰해. 피순대 굉장히 일반 순대보다 두툼해. 순대를 한번 먹어봐야겠어. 일반 순대랑 피순대의 차이는 어떨지. 약간 선지 해장국이랑 순댓국의 중간 맛 사이? 굉장히 고소하고 두툼해. 맛있네? 일반 순대가 담백하다면 피순대는 진하고 고소한 느낌이에요. 사장님이 으깨 먹으면 더 맛있다 해서 순대를 으깨서 넣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진짜 선지 해장국 같아. 근데 또 일반 선지 해장국이랑은 또 다른 맛이긴 합니다. 잡내가 많을까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잡내도 없고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피순대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잡채 순대로 바꿔 먹어도 맛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한옥마을에 있는 길거리 음식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교동 고로케에서 파는 비빔밥 고로케입니다. 겉은 바삭한 튀김으로 튀기고 속은 비빔밥 재료를 넣어서 만든 이색 음식입니다. 이게 전주 비빔밥으로 만든 고로케라고 합니다. 수제 고로케. 따뜻해. 오, 따뜻해. 아, 또. 오, 맛있다, 이거. 보여? 튀긴 빵이랑 안에 밥이랑 조화가 너무 잘 맞다. 너무 신기한 맛이야. 따뜻할 때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맞아. 브런치로 최고인데? 한국인의 브런치다. 빵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밥은 놓칠 수 없어. 바로 교동 고로케. 맛있어. 두 번째는 길거리아입니다. 교동 고로케 바로 옆에 있어서 묶어서 방문하기 좋고요. 이곳은 정말 겉바속촉의 정석인 바게트 버거로 유명한 맛집입니다. 보통은 테이크아웃을 해서 많이들 드시는 편이고요. 사람이 없을 때는 매장 안에 많지는 않지만 좌석도 있어서 매장 안에서도 먹을 수 있어요.
저희는 오픈런을 한 거라서 매장 안에서 먹었습니다. 바게트 속을 파서 여러가지 재료를 넣은 것 같더라고요. 커팅은 따로 안 되고 이렇게 통으로 먹는 겁니다. 비주얼만 보면 바게트 빵이 뭐 거기서 할 수 있지만 진짜 맛있습니다. 바게트는 처음 보면 약간 질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바게트 빵은 안 질긴데 또 바삭바삭합니다. 속은 재료로 꽉 차서 굉장히 아삭아삭하고 겉바속촉의 정석인 맛입니다. 세 번째는 한옥 문꼬치입니다. 한옥 문꼬치는 문어를 꼬치로 만든 음식인데요. 문꼬치에는 치즈 추가 안 해도 기본적으로 치즈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순한 맛이랑 매운맛이 있는데 순한 맛도 조금 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순한 맛으로 시켰어요. 쫀득쫀득해. 괜찮은데? 이건 진짜 가볍게 먹기 좋다. 디저트로. 문어가 되게 쫀득쫀득하고 치즈도 고소해서 막 그렇게 맵진 않은데? 개인적으로 치즈를 좀 더 많이 뿌려줬으면 좋겠는데 치즈 추가하려니까 치즈 추가가 안 된다 하더라고. 네 번째는 전주 비빔밥 와플입니다. TV 프로그램인 놀면 뭐하니와 식스센스에서도 나온 이색 맛집인데요. 요게 비빔밥 단면 꺼내볼까? 약간 요런 느낌. 빵이 아니라 비빔밥을 와플로 이렇게 누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라이스 페이퍼로 감싸서 백김치랑 뭐 제육 같은 고기랑 야채 이렇게 넣은 거 살짝 이렇게 눌러서 먹으라고 하거든요.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서브웨이 먹는 느낌인데? 서브웨이 한국판. 이걸 와플 기계로 누르니까 밥 같지가 않고 떡 같아요. 밥 맛이 크게 느껴지지 않고 비빔밥인데 좀 샌드위치 같은 느낌? 이거 맥드라이브 이런 걸로 나왔으면 좋겠다. 간단하게 먹기 좋은데? 맛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옷장입니다. 옷장은 전국에 딱 두 곳 있는데요. 전주가 본점이고 경주가 가맹점입니다. 저는 이거 경주에서 먹었었는데요. 맛은 똑같으니 같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통오징어를 튀겨서 꽃다발처럼 만들어주는 통오징어 튀김집인데요.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해서 정말 맛있습니다. 어니언 시즈닝이랑 같이 드시는 거 추천할게요. 다음 장소는 닭날개 볶음밥입니다. 닭날개 볶음밥은 닭날개 뼈를 제거해서 안에 볶음밥을 채워넣은 음식인데요. 이걸 이제 닭날개 뼈를 발라가지고 빼고 이 안을 밥으로 다 채운 거래요. 그래서 겉에는 닭이고 안에는 밥. 약간 이렇게 보면 김밥 같아. 먹어볼게요. 약간 좀 퍽퍽한데 뭐지? 닭 살코기 맛이 많이 안 느껴져서 좀 아쉽다. 그냥 무난하게 먹을만한? 꼬리 쪽은 좀 다를까? 여기는 좀 살이 있는 것 같거든요. 날개 쪽은 좀 괜찮다. 근데 약간 밥이랑 닭날개가 섞으니까 밥이 좀 너무 질어서 그런가? 막 엄청 맛있다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먹을만한 느낌? 이렇게 생강맛이 나지? 그리고 한옥마을은 아니지만 한옥마을에서 조금 걸어가면 있는 객사 쪽에는 염통꼬치를 파는 포장마차가 있는데요. 닭으로 염통꼬치를 만드는데 쫀득하고 맛있어서 추천드리는 꼬치 맛집입니다. 여기 사서 종이컵에 담아서 왔고 바베큐 맛이랑 소금 맛이랑 매운맛이 있는데 매운 거 잘 못 먹는다고 하니까 바베큐랑 매운맛 조금 섞어서 주셨어요. 일단 소금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기본. 완전 쫀득쫀득하네. 맛있다. 확실히 닭꼬치랑은 다른 맛이야. 하나에 500원밖에 안 하는데 괜히 사람들이 이거 여러 개 사서 가는 게 아니구나. 막 10개씩 사서 가는 사람도 있대. 바베큐랑 매운맛 섞은 거. 안 매운데? 말이 얘가 좀 많죠. 다른 이제 아들 셋인데 매운맛이 많이 맵다 해서 걱정했는데 엄청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냥 매운맛만 하면 좀 매울 수도 있겠다. 순삭이네. 잘 먹었습니다. 여기 염통꼬치 파는 데가 2개 있는데 여기가 거의 원조격이라고 합니다. 맛있다. 다음 장소는 예촌 막걸리입니다. 이곳은 노포 느낌으로 전통 막걸리와 함께 다양한 한정식을 먹을 수 있는 맛집입니다. 저희는 김치찜과 김치전, 들깨 삼계탕, 생선구이, 그리고 막걸리가 포함된 기본상으로 주문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꽤 많은 메뉴인데도 메뉴 대비 꽤 가성비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치찜은 돼지고기 묵은지가 들어간 김치찜인데요. 고기도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막걸리도 막걸리 주전자에 막걸리 잔까지 노포 감성 넘치게 세팅을 해주십니다. 들깨 삼계탕도 고기도 맛있고 국물도 맛있어서 막걸리랑 조화가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김치찜과 생선구이도 굉장히 맛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다양한 메뉴를 가성비 있게 먹을 수 있는 장소여서 저녁 식사하기 괜찮은 장소였습니다. 다음은 한정식 맛집으로 유명한 녹두꽃입니다. 전통적인 한식을 한상 차림으로 푸짐하게 먹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추천하는 맛집인데요. 녹두꽃은 국내산 우리콩으로 만든 두부 요리 전문점으로 다양한 음식들을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주셔서 푸짐하게 한상 차림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녹두꽃 정식을 시켰는데요. 녹두 전부터 시작해서 떡갈비, 고기 두부김치, 잡채, 순두부찌개, 쌀로 만든 피자 등등 재료들 자체도 건강하고 신선한 재료의 느낌이라서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전통적인 한정식의 맛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추천하는 맛집입니다. 다음 장소는 한옥감성 카페의 흑임자 팥빙수 맛집인 외할머니 솜씨입니다. 바깥쪽 테라스가 고즈넉한 한옥감성이 너무 좋아서 저희는 바깥쪽 테라스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여기는 흑임자 팥빙수가 시그니처 메뉴여서 저희는 흑임자 빙수와 구운 고구마빵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시켰습니다. 자리까지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메뉴는 이렇게 빙수 위에 흑임자 그리고 떡을 꽃처럼 올려주시는데요. 흑임자가 정말 고소하고 팥도 인위적으로 달지 않고 적당히 단맛이라서 맛있었고요. 떡도 굉장히 쫄깃쫄깃해서 디저트로 먹기 정말 좋았던 맛이었습니다. 같이 시킨 고구마빵은 그냥 고구마 맛이 조금 나는 빵인 줄 알았는데 진짜 고구마에 빵을 입힌 느낌이었어요. 이것도 진짜 맛있었습니다. 흑임자는 살 안 찌고 고구마도 다이어트 음식이잖아. 그러면 우린 지금 식단을 하고 있는 거지. 뭐요? 다음 장소는 카페인데도 나룻배를 탈 수 있는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인데요. 이곳의 이름은 소양 한옥 티롤입니다. 이곳의 위치는 정확히는 완주 군이지만 한옥마을에서 차로 20분 정도 거리인 전주 근교라서 그리 멀지 않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룻배를 타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채우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이제 눈치 보면서 타는 거. 지금 사람이 없어서 저도 타볼게요. 생각보다 중심 잡기 어려운데? 저는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오!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오, 들어와. 오! 돼. 뒤로 어떻게 가지? 아, 가야 되는데 다시 돌아오고 있어. 아, 이게 줄이 있네. 줄이 있어서 엄청 멀리 가지 못한다. 어떻게 이런 컨셉을 생각했지? 약간 요런 느낌. 재밌다. 되게 평화로워. 솔직히 카페 메뉴는 그냥 일반 카페랑 비슷비슷하긴 한데 나룻배를 탈 수 있는 좀 괜찮은 컨셉들이 있어서 전주에서 조금 특이한 체험하기 괜찮은 카페 같아요. 여기는 또 뷰가 굉장히 예뻐서 약간 커피 마시면서 여유롭게 쉬기 좋은 그런 장소 같아요. 다음 장소는 색장정 미소 카페입니다. 이곳은 지브리 감성의 동화 같은 느낌이 드는 이색 카페인데요. 한옥마을에서 차로 5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갖가지 소품들과 레트로한 분위기가 좋은 곳입니다. 이 카페의 메인 장소는 2층 다락방인데요. 2층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지브리 감성의 서재 같은 다락방이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서 인증샷을 남겨도 너무나 감성있게 나오고요. 또 바깥쪽에서 창가에 앉은 사람을 찍으면 굉장히 감성있게 나와서 SNS에서도 인기가 많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여기는 메뉴판을 부채로 쓰시더라고요. 메뉴를 보다가 저희는 여기 시그니처 메뉴가 자몽 보숭이랑 눈사람 초코파이라고 해서 시켜봤습니다. 초코파이는 전주 초코파이에 아이스크림을 올린 거라서 달고 무난하게 맛있었고, 자몽 보숭이는 생자몽에 에이드를 섞은 맛인데 새콤하고 달콤한 맛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카페 안에서는 고양이와 토끼도 사장님이 직접 기르고 계신데요. 사장님이 추루도 주셔서 먹이도 주고 구경도 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적하고 편안하게 쉬기 좋은 카페였습니다. 다음 장소는 한옥 카페이면서도 다양한 디저트가 있는 카페 이르리입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는 내부가 굉장히 작은 소형 카페인 줄 알았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크고 전통적이고 고즈넉한 한옥 인테리어의 내부와 봄 시즌에는 벚꽃 나무도 구경하면서 음료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디저트 메뉴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 떡 크로플과 한옥 카페 라떼를 시켰는데요. 이게 떡으로 만든 크로플이라고 합니다. 꿀에 찍어서 쫀득쫀득해.
식감 되게 좋다. 떡 크로플은 떡으로 크로플을 만든 거라서 식감이 일반 크로플과는 다르게 굉장히 쫀득쫀득합니다. 이거를 꿀에 찍어서 먹으니까 굉장히 쫀득하고 달고 맛있더라고요. 한옥 카페라떼는 카페라떼에 카라멜 땅콩을 넣어서 라떼로 만든 건데요. 일반 커피가 써서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이거 드시면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고즈넉한 감성도 좋고 디저트도 맛있어서 한옥마을에서 방문하기 좋은 카페였습니다. 숙소를 추천해드리자면 우선 전주에서 한옥 감성과 호텔식 숙박을 동시에 즐기고 싶다면 전주 최대 규모 한옥 호텔인 왕의 지미를 추천드리는데요. 전통적인 한옥 감성과 호텔의 편안함을 합친 장소이기 때문에 편안함과 한옥 감성을 모두 사로잡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한옥마을에서 차로 5분 정도의 거리라서 그렇게 멀지 않은 위치이고 한옥의 고즈넉함과 여유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저는 정오품 객실에서 숙박을 했는데요. 깔끔하고 고즈넉한 인테리어와 높은 층고 그리고 바깥 뷰도 예뻐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샤워실과 화장실도 분리형으로 구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가격은 시기마다 다르지만 평일은 최저가 11만원, 주말 같은 경우에는 날짜만 잘 맞다면 12만원대로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조식은 사전에 예약이 가능한데요. 저는 황태 콩나물 국밥으로 사전에 예약을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국부터 먹어볼게요. 황태국 괜찮은데요? 밥 먹으면서 한옥뷰 보니까 되게 좋네. 요거는 하루 전날 사전에 예약하면 황태국은 12,000원이고요. 당일날 와서 이제 결제를 하면 15,000원이라고 합니다. 사전에 예약하면 3,000원 할인이 돼요. 다른 메뉴 2개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20,000원이었고 전날에 예약 가능하고 당일날에는 예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외에도 왕의 지밀은 걷기 좋은 산책로와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 굴렁쇠와 투호 등등 다양한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여기 라인 따라서 이렇게 안에 넣고 달리는 거야. 연습 잘못된 예. 그래서 요런 또 이제 전통놀이를 할 수 있는 한 요 정도에서 요거는 딱 요렇게 넣으면 됩니다. 다양한 전통놀이를 체험하면서 동심으로 돌아가는 느낌도 느껴볼 수 있고 한적하게 산책하며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서 전주에서 한옥 감성과 호텔의 편안함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드리는 호텔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전주에 가볼 만한 곳, 맛집, 카페, 숙소까지 알아봤는데요. 여행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가면 매력적인 여행지들을 더욱더 재밌게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